자, 연간 1900% 이상의 물가 상승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 전에는 또 두 자릿수의 매년 경제 성장을 하던 그런 황금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 브라질 역사를 잠깐 알아야 됩니다. 먼저 초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실이고요. 또 특히 브라질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일단 역사를 시작하기 앞서 보면요, 1942년부터 67년도까지 꾸루제로라고 하는 이제 화폐를 썼고요. 이것은 그래도 최장기 25년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화폐를 해서 이제 공 3개를 떼내놓고 이제 1꾸루제로라고 이제 말하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1967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화폐를 바꾸면서 1000꾸루제로라고 하던 것을 다시 1꾸루제로 노브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면서 공 3개를 떼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어오다가 70년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름을 바꾸면서요, 꾸루제로로 다시 바꾸면서 여기서는 또 다시 이제 1꾸루제로 노브가 그냥 1꾸루제로로 똑같이 지금 이어지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꾸루자도는 또 다시 1000꾸루제로가 1꾸루제로로 그러니까 이게 꾸루제로란 말은 그냥 십자가는 뜻이고요. 꾸루자도란 말은 그냥 이렇게 십자가 교차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2년, 뭐 짧게는 뭐 1년 안에 3년에 한번, 자, 꾸루자도 노브도 자 1989년도에서 1990년까지 1년 동안 뭐 사용한 화폐고요. 이것도 뭐 1000꾸루자도를 다시 이제 꾸루자도 노브로 바꾸는 동 계속해서 화폐 개혁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994년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헤아리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워낙 물가가 빨리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폐를 새로 발행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숫자가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통계가 10만 헤알짜리 뭐 지폐를 뭐 발행하는데도 이 숫자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면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공 3개를 떼어내는 그런 화폐 개혁을 합니다. 지금 보여진 거를 이런 이유는요, 이 원래 이제 1939년부터 79년도까지 보이시는 이 경제 계획, 이제 개발 계획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몇 차례 브라질에는 이런 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였고요. 또한 그 효과도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68년도에서 82년간 있었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밀라그리 브라질레이로, 그러니까 뭐 브라질 기적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라고 해서 이제 1968년도에는 9.8%의 경제 성장, 또 1973년도에는 13.97%의 이제 경제 성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데 브라질은 이제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뭐 세계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역사적으로 64년도에 군사 정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20년간 브라질은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 정권 시절은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군인이 경제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0년대부터 물가 상승 및 GDP 대비 외채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급상승합니다. 70년대부터 물가가 19.3%가 오른 반면 그 당시에 있던 GDP 대비 이제 외채가,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1979년도에는 77%가 그냥 뭐든지 생산이 다 그냥 대외채가 되는 것이죠. 이 70년대는 또 세계적으로 이제 큰 경제 요소가 있었던 건 당연히 뭐 2차 뭐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제 파동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연 두 자릿수 뭐 40%까지 육박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초인플레 시대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엄청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브라질에 있는 모든 농산품을 많이 이제 수출하고요. 그로 인하여 생산성을 가지면서 60년대 초호황기를 누렸다면 70년대부터 휘청휘청 하였고요. 당연히 대외적으로 1차, 2차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 또 이제 64년도부터 군사정권 들어오면서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다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 수출이 금지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브라질 국내 사정상
수입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모든 이 공급과 이제 수요가 맞물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 브라질은 이제 초인플레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도표와 같이 1980년도에만 99.27%의 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배가 뛰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81년도에는 이제 95%, 82년도에는 104%, 쭉 올라오다가 드디어 84년도에는 215%가 올랐습니다. 월로 따지게 되면 매달 10%씩 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 이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88년도에는 이제 980%가 됐고요. 이 89년도, 90년대는 이제 1900%, 더군다나 이제 가장 악명 높았던 1993년도에는 2477%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85년도부터 4년도부터 브라질에 이제 오면서 이 브라질 물가를 봤을 때 이것을 다 제가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당시에 지폐가 이만큼이 있던 것도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빵 하나 사 먹는 것이었고요. 길바닥에 돈이 지폐가 많았던 것은 그것은 뭐 종이보다 휴지보다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난 그냥 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1989년도 12월 29일 뉴스에 의하면은 그 해에 1764%의 물가 상승이 했었다. 어떻게 하느냐, 또 같은 연도 1989년도 12월 10일에 내놓은 기사에 의하면 80년대만 해도 한 36,000% 이상의, 이게 얼마예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3,600% 이상의 뭐 물가 상승이 있었다. 80년대만 뭐 이렇게 뭐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한 달에 뭐 100%, 200% 이상의 물가 상승했는데 그걸 다시 뭐 하루로 나누게 되고 다시 하루에서 또 시간으로 따지면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지금도 앉은 상태에서도 돈을 들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월급을 받게 되면은 예전에 뭐 브라질은 지금도 월급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뭐 주급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월 초와 또 월 이제 중간에 이제 받는 이유가 월 말까지 가면은 100% 물가 상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월급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그냥 헐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물가를 상승을 따라잡기 위하여 이제 10월마다 이제 월급을 쪼개주고요. 그럼 돈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날 받는 돈을 가지고 바로 슈퍼마켓으로 뛰어갑니다. 하이퍼마켓으로. 요즘에 보면 뭐 한국에 뭐 이마트 뭐 그런 거죠. 롯데마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서 뭘 하느냐? 한 달치 이상 살 수 있는 것, 아니면 지금 가지는 모든 현찰을 소진하는, 다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오늘 만약에 이게 50원이었다. 내일 가면 50원은 당연히 아니고요. 60원이 될 수도 있고 7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모자랍니다. 시중에 물품이. 이걸 제대로 생산하고 뭐 납품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돈이 아니라 물가가 물건 제품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더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은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스티커를, 에티켓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격표를.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제 광고인데요. 자, 밑에 여기 자막에 뭐였냐면은 이것은 이제 7월 5일까지 월요일까지 이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마가린인데 500g이 그 당시 돈으로 이게 42,900.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화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화폐는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펩시 콜라도 뭐 1.25리터짜리가 19,800이다. 이것도 7월 5일 월요일까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만들어서 올려면은 그 광고에 내놓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물가는 그보다 더 빨리 상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개발을 하였느냐? 인덕세이션. 그러니까 뭐 여기 포르투게스로 인덱스성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제 뭐 색인이란 뜻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물가 연동제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티커를 뭐 이건 뭐 10원이다, 20원이다 붙이면 되지만 내일이면요 이것도요 12원, 13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스티커를 언제 떼고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기 가격에다가 A1, A2 뭐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넣는 겁니다. 이건 A1이다. 이건 A2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칠판이나 앞에다가 지금 현재 시세 가격이 A1은 얼마, AB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현재 시세를 정해 놓고 그거로 인하여 전체적인 물가를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가 연동제라는 인덱스 학성이 브라질에서 많이 발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아무 쓸모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86년도부터 84년도에 드디어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민정 시대가 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물가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민정권에서 이제 자꾸 몇 차례 이제 경제 개혁 플랜을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플라노 쿠루자도, 뭐 플라노 브레셀, 뭐 플라노 베랑, 뭐 플라노 꼬롤 등 이런 식으로 86년, 80년, 80, 매년 거의 내는 겁니다. 계속 내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화폐를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많으니까 100만 단, 이게 막 1000단이다? 그럼 공 3개 빼고 이제부터 1로 하자라고 해서 공만 3개 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화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되는데 또 한번 1년에 한 1000% 정도 되는 물가가 오르니까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뭐 1, 5, 20, 뭐 100 이런 식으로 지폐를 발행하던 어느 날부터 1000원짜리 나오고요. 5000건이 나오고요. 또 10,000건이 나오고요. 10만 건이 나오고요. 50만 건이 나오는 거고 드디어 100만 건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것도 기간이 빠를 경우는 1년 안에, 어떨 때는 뭐 1년, 2년 안에 지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폐국에서 돈을 찍어낼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지폐에 들어갈 인물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인물 다 없어져서 이제 인물을 넣을 것도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돈의 값어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꾸루제로라는 거, 뭐 꾸루사도로 바뀌었다가 꾸루사도에 다시 꾸루사도 노브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꾸루사도 노브에 다시 꾸루제로 바꾸는 등 계속해서 이제 화폐 개혁이 이제 있는 겁니다. 떼어낸 공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물가적인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화폐는 바뀌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이고요. 또한 거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문제 생기느냐? 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월급을 받는 거를 이 연동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해 줘야 되는데 월급을 한 달에나 언제씩 이렇게 한 번씩 계산해서 올려주는 것보다 물가 상승은 아무것도 없이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항상 임금은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자영업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하여튼 뭐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경제 플랜에 의하면은 가격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30일, 60일 이상 못 올린다. 그런데 물가가 한 달에 100%씩 오르고 있는데 제가 석 달 동안은 안 올리게 되면 그 물건을 제가 팔면은 손해죠. 그래서 물가가 제품이 시중에 동인하게 더 동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러 가라도 슈퍼마켓은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그 당시에 뭐 물가 뭐 이런 이게 뭐 정부가 수납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이거 뭐 조달청 같은 곳에서 야 이거 여기는 너무 가격이 올랐어. 그럼 여기 벌금 때려. 문을 닫아. 영업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러 갔다가 물건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문을 장사를 못하게 하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은 또 브라질은 또 원래 주식 중에 하나가 소고기입니다.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소고기를 소를 키워서 잡아서 팔아야 될 농장주들이 야 이거 소를 잡아서 팔면은 내가 이런 사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너 가격이 안 맞아. 안 팔고 말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죠. 고기 가격 안 올리면은 딱 인플레이션 잡지 않을까? 누구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죠. 그래서 고기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그래? 그럼 그럼 중단. 라고 해서 어느 날부터 86년도에 기억나는 게 시중에 고기가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주식 있는 나라에서 소고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또 대통령과 정부 측에서는 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폭동이 일어나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경찰을 동원하여
이런 농장을 급습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본 이제 기억은 있고 뉴스를 이제 TV에서도 봤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이게 그 당시 신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농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찰 뭐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농장을 급습하여 거기서 이제 잡아들인 소를 이제 데리고 이제 이동하는 거를 이 경찰들이 군인들이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은 야 이제 저로 인하여 이제 소고기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그런 모습의 이제 기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누구든지 정권이나 잡든가 뭐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곡물 세 개를 떼내서 화폐를 바꾸고 또 하나는 가격을 동결시키면은 인플레이션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었는데 결과는 다 참담한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41살 되는 젊은 나이에 새로운 리더, 새로운 세계를 열 대통령이라고 페르난도 꼴라지 멜로라는 대통령이 1949년생이에요. 당시에 41살 나이로 드디어 정권을 딱 잡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헌칠한 모습에 나는 할 수 있어. 당신들도 나랑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룩한 엄청난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하자.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이 밀어주는데 안타깝게도 뭐 개인 비리도 있었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은 그런 말이 있죠. 해먹으려면 다 같이 해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정치인들의 뭐 손가락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꼴로 1 경제개혁을 1990년 3월 16일부터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뭐냐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당시에 예치금이 됐던 5만 꾸르자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00불 정도 되는 상당히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 되는 돈을 예치금은 뭐든지 18개월간 동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월 후에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꾸르자도에서 이제 꾸르제로라고 하는 또 다시 한번 화폐 개혁을 하였고요. 뭐 공무원을 뭐 축소하고 뭐 세금을 올리는 등 이렇게 뭐 발표를 1월날 저녁에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갑자기 1월날 저녁에 갑자기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당장 월요일날 이제 은행을 가서 이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뭐 1,000불 이상은 돈을 예치금 된 걸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는 1월날 저녁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월요일 화수인가 한 며칠간은 은행 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이게 이 사람이 만든 이런 플랜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이 유통량을 좀 줄이고 또 이게 정부 지출을 좀 줄이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게 너무나 급작스런 이런 사건으로 돈을 빼가니까 무슨 문제 생겼느냐. 저도 기억나지만 그 당시에 충격적인 게 제 가족도 그렇고 온 동네에 돈이 모자란 겁니다. 돈이 안 도는 겁니다. 현찰이. 은행이 안 열고 다 뭐 동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라질이 어느 정도 남았던 이런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사업가들이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직원 월급 줄 돈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은행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무엇이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경제 젤레아 깔도스라고 하는 이제 경제 또 젊습니다. 이게 31살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제학자한테 재무장관을 맡기면서 당신이가 개인 플랜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래 한 1,000불 정도 뭐만 예치 안 하면 뭐 인플레 잡겠지라고 했고요. 또 이제 은행 문을 열자 당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던 것이죠. 돈은 이제 없고 1,000불 이상 되는 돈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우지니에르 수미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잡지에 얼굴 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몇백 프로 되던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10%대로 이제 떨어지는 등 효과가 첫 달에만 반짝 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도표와 같이 1990년에서 91년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1600%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꼴로로 이제 플랜을 이제 시행 중인 91년도에도 472%가 있었고요. 또 이 플랜이 첫 번째 플랜이 끝나는 이제 92년도에만 해도 1119%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럼 18개월 동안 묶여있던 돈은 나중에 찾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냥 대략 합쳐도 한 3000% 정도 되는 돈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제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예금을 이제 동결하는 거라든가 뭐 출금 금지시킨 것은 다 임시 법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원 의원의
이런 상정되어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보존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90년 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해서 가끔가다 누가 이깁니다. 20년 지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는 건 좋은데 무엇이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했던 물가 상승과 또 이자, 자연 이자와 무슨 이자 이런 걸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년간 돈을 하나도 못 받아서 망해서 힘든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정부에선 돈이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몇천 프로의 물가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몇백 배 나눠줘야 더 이자까지 합치게 되면 이건 뭐 돌려줄 수는 있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법정 싸움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지만 돈도 없어지고 또 예치금도 내 돈도 없어지고 또 개인 비리가 또 계속해서 나오자 드디어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포아라 꼴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꼴롤 물러나라라는 식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칠하는데요. 이게 까라 핀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 이제 색칠을 하고 시위하는 건데 이때 당시 전이었던 1984년도에도 한번 다시 민중화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 시작을 됐지만 이 지금 현재 이제 90년대 있었던 이 신세대들은 지금의 이제 40대가 되면서 브라질을 이끌고 가는 이제 뭐 정재계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스스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40대 되는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 잡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 이게 예금 동결하던 경제 이런 게 아니라 전형적인 개인 비리로 인하여 1992년 12월 31일에 드디어 탄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또다시 그 당시에 베자라고 하는 잡지에 까이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떨어졌다, 낙마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었고요. 지금은요, 또 상원 의원으로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라는 게 그 사람은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뭐 정치를 몇 년간 못하게 됐지만 그게 다 풀리고 나서 계속해서 정치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이 대통령이 그 당시 꼴로 대통령이 없어지고 부통령이 이제 승계하여 이어다가 그 당시에 이제 90년도 4년도에 페르난도 엔리케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재무장관을 한 명을 이제 초빙하여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헤알 화폐를 이걸 내놓게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점진적인 개혁.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 같이 갑자기 뭐 동결시킨다라든가 가격을 뭐 동결한다라든가 뭐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얼어붙는다라고 하여 그냥 개혁을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앞으로 어떤 단계로 갈 것이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적자 공공기업. 브라질은 원래 이 넓은 땅에 뭐든지 다 정부가 주고 있던 것인데 그때부터 민영화를 계속 차곡차곡 하면서 그거를 이제 돈을 이제 벌어들이게 되고요. 또 무역을 개방하는 등 이걸 또 다시 또 정리하면 지출을 줄이는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고 새롭게 돈이 들어오게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모든 돈이 들어오게 하자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1994년 7월 1일 날부터 공식적으로 헤아를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쓰던 화폐가 2750 꾸르제로를 다시 이제 웅헤어, 1헤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2750 꾸르제로가 어떤 거냐면 1불이었습니다. 1불. 그러니까 1헤알을 1불에 맞춰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잡히냐 하는데 바로 이제 효과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20%대로 하다가 10%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인 한 자릿수대 이제 물가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1대1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0.86, 89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불이 0.89 이 브라질 헤알 센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인 거죠, 브라질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헤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 그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놀러 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달러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웃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시행한 경제 플랜은 이제 카피한 것인데요. 거기도 그렇게 된 것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달러가 넘치니까 자국 화폐가 강해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처음에 딱 바뀌었을 때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이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한국의 화폐가 너무 이제 숫자가 높으니 이걸 이제 자르자
화폐라고 해서 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을 몇 차례 한국은행에서 자꾸 이제 내놓고 몇 정권에서 이렇게 내놨을 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반대를 했고 얼마 전만 해도 반대를 한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화폐를 이제 공세에 떼어내게 되면요. 사람 심리가 쉽게 해서 5만 원 하던 것을 갑자기 50환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5만 원이면은 그래도 좀 커 보이는데 50환. 사실은 공 3개만 떼어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괜히 이게 돈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50환이 아니라 이거 한 80환으로 올려봐. 왜? 나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혼동해서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왜 제가 보느냐? 여태까지 브라질에 있었던 계속해서 7번 이상 되는 이런 경제개혁, 화폐 개혁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브라질의 물가가 세계에서 최고로 속한 게 아니 1달러보다 더 강세였으니까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50불이 여기서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0년대 그때 4년도, 5년도, 6년도 그때 기억하는 게 주재원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아니 뭘 못하는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열쇠 수리공에 어떤 사람이 고치러 갔는데 자기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5만 원 정도 받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50, 이게 얼마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50페알 정도 줘봐. 50페알이 50불이 너희는 거죠. 아니 열쇠 수리공 하나가 50불입니까? 자기가 와서 열쇠 뭐 고쳐주는 건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브라질 물가가 비싸졌다가 이 거품이 빠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 것을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따부아다도 헤아이라고 해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모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야 이거 1헤알은 새 화폐 1원은 그전 화폐에 2,750이야.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6원이면 그 전 화폐 꾸르세로는 16,500원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거는 웬만한 이제 업소에서는 다 갖다 놓고 소비자한테 야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기다려봐. 계산 또 이거 요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화폐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1%대로 10%대로 이제 하락을 하는데 또 문제 생긴 게 무엇이냐? 그 전에 90년대 이제 꼴로 대통령이 갑자기 예금을 동결해서 돈을 가져간 것처럼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도표와 같이 90년에는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하이 인플레이션일 때는 그로 인해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자를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 40%, 35%, 40% 이 정도 되는 그 돈을 이게 이자로 받아서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수익이 0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때부터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들 말로는 정부의 무분별한 인플레이션 억제로 인하여 우리 산업이 망가졌다라는 것이고,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것 중에 하나가 저놈들의 은행가들이 이 조작질을 하여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은행들이 사라졌고요. 왜? 그들은 초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만 돈을 벌었던 구조였으니까요. 또 그로 인하여 이제 97년도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씩 주 정부에서 운영하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던 이런 주립은행들도 하나둘씩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되니까 피해는 누가 볼까요? 이제 당연히 예금주, 일반 시민들이 돈을 못 찾는 겁니다. 은행이 망했으니까. 그 은행 왜 돈이 없느냐? 더 이상 돈이 굴러가지는 않으니까요. 연 40% 정도, 20% 월 이 정도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거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걸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으로 이제 망가진 것이죠. 어쨌든 그로 인하여 또 한 번 이제 어려운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2009년도부터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이 좀 4%, 5%, 6% 되는 이제 이런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15년에 10.67, 그러니까 갑자기 한 자릿수, 그 전 해마다 6%, 5% 하다가 갑자기 10%, 2배 이상 뛰어게 됐죠. 이건 무엇이냐?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미국에 있던 리먼 브라더 사태로 돈을 많이 모자라고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브라질은 어차피 고기야, 철강 이런 거 파는 거니까 넉넉히 살만했다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야 브라질 굴러가니까 브라질에 투자하자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돈도 이제 자기네 나라 또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업들도 돈을 빼가고, 어쨌든 그로 인해 201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더니 2014년 본격적으로 어려워져서 드디어 2016년은 15년도에는 이제 10% 이상의 물가가 오르게 된 거죠.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제 2016년 8월 30일에 지우만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배부르면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나. 근데 갑자기 2배 이상 되는, 이제 10% 되는 이제 물가 상승을 일어나니까 기업, 자영업, 누구든지 다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이 표로 표출되어 또 지금 이런 국민들의 이제 소원을 담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96년도부터 보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계속 뭐 6%, 7%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008년도, 2009년도는 당연히 마이너스인 게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었고요.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도표가 보니까 이제 그냥 하강입니다. 하강. 하다가 대통령이 탄핵되고요. 대통령이 이제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되고 14년간 이어졌던 노동당이 이제 몰락하자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서 이제 브라질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 가자! 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올라가던 게 2017년, 18년 대통령을 다시 선거해서 지금의 볼소나로 대통령 나와서 2020년 정도 되면 우리도 한 3%, 4% 정도 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리는 결론은요.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몇 차례 초인플레이션을 지냈고요. 또 은행들이 몇 번 뭐 파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돈을 가져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 들고 투자를 해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일반 계좌에 그냥 돈을 쌓아두진 않고요. 왜냐면 이게 또 언제 뭐 은행이 망하면 나 돈을 못 찾지. 또 은행을 누가 또 빼갈 수도 있지. 뭐 정부가 뭐 차압할 수 있지 등으로 해서 믿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정치가 파동치고 정치가 바뀌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브라질인들의 이 몇십 년간의 브라질 경제가 어떻게 해서 이어졌는지 또 초인플레 시절이 또 어떻게 왔었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또 주제가 있으면 또 만들어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